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국내 주식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좀 확실한 테마를 잡아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LG 화학입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종목이자 또 요즘 시장의 화두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LG 화학 잠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좀 시장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9월 18일 금요일이고, 내일은 미국과 중국 모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좀 체킹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저희 VIP 분들이나 또 중국 주식 구독자 분들에게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이제 하방으로 베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락에 내일까지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죠. 우리나라는 끝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나고 이제 금요일부터 쭉 흐름이 잘 이어져 오고 있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늘 언제나 미국장과 중국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쩔 때는 중국장을 따라갈 때, 한때는 중국장을 따라가는 시절이 있었고, 요즘엔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좀 시장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장중에 선물이 외국인이 이제 5천억 넘게, 거의 5,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2분이다 보니까 제가 3분 뒤에 녹화 방송 마칠 때쯤 선물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왜 LG화학이 이렇게 됐냐, 시장의 화두거리가 됐고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분사를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즉 배터리 부분을 따로 빼겠다는 뉴스는 사실 시장 참여자라면은 제가 특별히 정보가 빨라서가 아니라, 물론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LG화 관련된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예상이 맞다면 한 2월 3월쯤부터 배터리 부분은 조금씩 이제 뺄 거라는, 6월 2분기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아, 뉴스를 제가 이미 2, 3월에 들었었고, 그리고 그게 다만 물적 분할이 될지 인적 분할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큰 의견은 없었다고 전해 들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이제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분사를 해서 LG화학이 지분을 100% 갖는 자회사로 두겠다라고 긴급 이사회에서 했어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결정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했었으면 훨씬 더 투명하고 보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디스커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문제는 이제 긴급 이사들이 통해서 그런 것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감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둘째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겠죠. 지금 내가 LG화학 주주라면, 현재 내가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저처럼 30만 원대, 40만 원대 초반에서 잡은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거의 50% 넘는 수익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언제나 늘 문제겠죠. 이런 고점에서 잡으셨다든지, 아니면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LG화학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LG화학 자체를 100만 원 혹은 90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장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매수 평균 단가보다 낮으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놈의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것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의 의견과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제로 일어난 팩트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12월 달에 만들어서 LG화학이 지분을 100% 갖는 회사로 일단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언제 상장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 설명드리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이랑 이거 분사가 됐죠.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달, 한두 달 쉬었다가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나눠서 상장을 했죠. 그럼 그 전에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솔브레인 주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적 분할이죠.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존의 LG화학 주주분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치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IPO를 해서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상장하기 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LG화학밖에 없습니다. 그쵸? LG화학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리고 이게 여전한 투자의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논의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언제 IPO를 해서 언제 상장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이 회사에서도 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 아직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진 것은 없어. 일단 분사해서 그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 자회사해서 우리가 매년 150조 넘는 어떤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신 매년 또 그 매 분기마다 3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이 필요해서 지금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뺀 거거든요. 즉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너무 많고 돈을 벌 일이 너무 많고 회사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 근데 그 돈을 벌려면 시설을 확보해서 공장을 돌려야 배터리를 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사에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그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2차 LG화학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LG화학이라는 것 자체는 화학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일부 바이오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한쪽 분야에 쏟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명료하고 아주 간단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LG 배터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할게요. 2차 전지를 만들 설비를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만 돈을 쏟고 싶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따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팩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IPO를 통해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LG 화학 배터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LG 화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그렇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마침 뉴스도 나왔고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뭐 주가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일단 분명히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LG화 같은 경우에는 57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도 많고 뭐 저처럼 3, 40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수익 실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 합산 순매수 상위 두 개 다 1등에 올라와 있는 게 뭔가요? LG 화학입니다.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은 3만 5천 주 넘게 사들였어요. 자,
뉴스가 물적 분할이 나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은 그동안 팔던 기조를 바꿔서 뭐가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파는 건 누군가요? 그동안 열심히 사왔던 개인들은 팔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수급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LG화학이 60만 원대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정말 무조건 사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부터 나는 LG화학이 기존에 없었던 분들, 그냥 LG화학만 쳐다보면서 나도 LG화학 좀 가지고 싶다, 내가 LG화학 좀 매수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분도 제 주변에 꽤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외국계 자금을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일부를 두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팩트를 봤을 때, 외국인의 흐름, 기관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해서 바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혹은 코스피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LG화학은 파는 게 맞아요. 그거는 100번 물어봐도 1000번 물어봐도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즉 LG화학의 2차 전지만 따로 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LG화학 배터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LG화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60일선 이하, 일봉상에서 60일선 이하가 지금 62만 원 이하거든요. 오늘 62만 5천 원까지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 62만 5천 원 이하로 62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가격 60만 원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완벽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장기로 보시는 분들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돼서 상장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관점이다. 다만 옛날에 이렇게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화학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LG화학의 투자 매력도 자체가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된 건 사실이에요. 10점 정도는 깎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90점이 넘는 종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매도할 때 늘 85점 이상의 종목을 매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기술적 지표, 펀더멘탈, 수급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향후 미래 성장성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서 늘 점수를 매겨요. 그러고 나서 85점이 되는 것들만 트레이딩 하려고 하고 VIP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 그것은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LG화학은 그 전까지 저한테는 100점짜리 주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왜냐면 언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사실 저거는 뭐 그렇게 빨리 일어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여튼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로 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게 너무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점 정도로 깎아서 그래도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그리고 투자 매력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LG화학을 제외 놓고도 장이 좀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만 좀 하고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가져왔어요. 장중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서 오늘 조금 장이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장은 하락으로 마쳤으나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환율단에서 굉장히 요즘에 엄청 원달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시다시피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니까 너무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3시 55분이라서 다시 한번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선물이 마이너스 1957억으로 끝났네요. 대부분을 기관에서도 받아줬기 때문에 선물상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